안녕하세요.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용어 50성 강의를 맡게 된 김성우 캡틴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무용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무용어조차도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세무용어는 어려울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오시면 이론이랑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할 때 배웠던 거랑 이제 실무가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무 일을 영어 공부하는 거랑 많이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배웠던 이제 용어들,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배웠던 책, 이 책에는 저희가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거는 책과 책에 있는 단어와 글을 배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입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 회화 같은 경우도 내가 단어를 알고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단어와 이제 문장들을 연습을 했었던 거고, 이제 실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를 해서는 그 배웠던, 눈으로 봤던 글씨들을 입으로 말을 해보면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와서만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쓰는 일터의 실무 용어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봤던 그 언어들 말고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를 하면 이렇게 세 명이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세무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업무를 지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세법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거의 한 80% 정도를 거의 책을 읽듯이 이제 어려운 세법 용어를 이제 같이 막 혼합해서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 그거 조금 공부하고 왔다고 해서 이 세무사님의 말을 지시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처는 세금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이야기할 때는 세금에 대한 용어는 다 빼고 상황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사업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건 세금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나도 지금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도 세무 용어로 바꿔줘야 되고, 또 이거를 세무사님한테 전달하면 세무사님이 내려주는 지시도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터에서 쓰는 실무 용어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은 직접 겪어보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이제 일터에서 실제로 세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언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들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강사 소개가 늦었어요. 근데 이 강의를 왜 저한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사무원이고요. 지금 17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활동을 통해서 야근 적게 하는 세무대리인 되기라고 하는 블로그랑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닉네임 텍스마드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에서 제가 저의 이력에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비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격리 일을 잠깐 하다가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다가 취업이 좀 급해서
그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실무로 바로 투입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거래처 말, 언니들 말, 이제 세무사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커리어를 쌓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용어를 잘 안 쓰고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 일을 하는 이제 그 언어들을 저는 많이 제가 체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강의를 듣고 좀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총 2가지로 나눠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 이미 세무 일을 하고 있는 세무사님과 사수분들이 쓰는 일터의 용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냥 세금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좀 멘붕 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세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세청은 무엇인지, 세무사와 회계사는 무엇인지, 거래처는 무엇인지, 기장료랑 조정료는 무엇인지, 이제 세무사 사무실 분들이 쓰는 용어들을 통해서 저희가 총 28개의 용어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 용어라고 썼는데 저희가 아까 2명이 같이 이제 3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거래처 분들이 많이 쓰시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용어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 강의는 핵심 강의, 이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단어들만 제가 22개를 뽑았습니다. 기초가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들 총 22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총 이 강의는 50개의 세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시는 초보 세무사무원분들을 위한 강의이고, 이것을 다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